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마당의 둔촌주공 기다려, 과천민영, 위례공공, 아르테스 틈새, 원베일리 차별화, 별내자유로 눈높이를 낮춰? 이것이 고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정도로 청약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죠. 젊은 층들은 이생 집망을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생의 집을 사기에는 망했다는 줄임말입니다. 이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좌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을 통해서 소득 기준을 최대 160%까지 완화해주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9월부터는 생애 최초 비율을 민간 분양 8호제곱 이하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죠.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완화된 규제가 얼마나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되느냐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규제는 완화되지만 실제로 완화된 규제를 통해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신규 아파트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으로 많은 시공사들이 신규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0월 16일 분양을 예정했던 가밀 푸르지오도 돌연 분양을 연기했습니다. 아마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마무리 지어야 할 협의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사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신규 분양에 목말라 분양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청약자들은 더 애간장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분양 일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한 마음은 계속될 듯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분양 일정이 미뤄지면 청약자들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잡한 마음 다잡고 이번에는 여기에 도전을 해야지 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청약 준비를 하다가도 분양 일정이 미뤄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지금같이 공급이 축소된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제일 수동적인 모습 같아 보여도 다른 면으로 보자면 제일 능동적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그 사람이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불리한 조건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유불리를 떠나서 그 사람은 지금 표적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화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둔촌주공은 청약자들의 성역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거의 4,000세대 이상을 일반 분양하는 물량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회의 땅이 신기루가 되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전세난과 월세난의 파고를 헤치면서 계속해서 임대시장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둔촌주공이라는 섬에 당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갈수록 파도는 높아지는데 육지는 보일 생각은 하지 않고 바다 한계만 자욱하니 배를 전진시킬 수도 그렇다고 배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마당에 둔촌주공을 기다려야 하나? 그러다가 정말 그곳으로 가는 배가 파산하는 건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듭니다. 실제로 둔촌주공은 지금 전 조합 임원들과 조합원들 간의 법정 싸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임원들을 해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죠. 확정 판결이 빨리 나야지 새로운 조합을 통해서 재건축 속도를 높일 수 있겠는데 연내로 이 판결이 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합니다. 확정 판결 연기로 인해서 아마도 올해 안으로 둔촌주공이 분양의 문을 열기에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러니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분양이 쪼그라들어서 분위기는 더 쌩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보탑, 석가타처럼 정성스럽게 쌓아왔던 가점이 너무나도 아까운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다른 곳에 집어넣으면 당첨될 만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껴왔던 통장을 아무데나 던지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청약자들에게 가점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고집스럽게 느껴질지 몰라도 한 곳에 목표를 두고 매진해왔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장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내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다른 곳으로 말머리를 돌리기에는 피가 거꾸로 돌 정도로 용납하기 힘든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지금 찬밥 덤밥 가리게 생겼나? 이 마당에 둔촌주공을 어떻게 기다리나?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내 통장을 던져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끝까지 둔촌주공에 대한 목표를 거두지 않겠다는 내 집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둔촌주공입니다.
겁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자기 신념대로 움직이신 분들이 후회가 없습니다. 반대로 일찌감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신 분들 역시 일리가 있어요. 둔촌주공이 이생진망을 해결해줄 패법은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100% 당첨될 확률도 없는 거고요.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땅에서 쌓이게 되죠. 기다림이 큰 곳은 그만큼 몰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경쟁률이 높아지고 가점이 치솟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발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방향을 돌리신 분도 맞는 결정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과천 민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위례 공공으로 갈 것인가 고민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민영은 가점제와 추첨제, 공공은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 금액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되죠. 저마다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방향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원에 대한 관심 최근에 거의 폭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둔촌주공의 지연이 과천 지정타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거의 로또라 불리는 만큼의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서울의 마지막 공공분양이라고 불리는 위례 역시도 11월에 분양 예정인데 이곳 역시도 많은 분들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 격차가 나기 때문에 과천과 위례에 순차적인 도전장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되면 저기 안 되면 거기 묻지마식 청약 도전, 본인의 도전을 빨리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영이냐 공공이냐 본인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고 실제로 본인 통장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점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민영으로 간다, 나는 공공으로 간다, 확실한 방향 설정을 미리 해놓으시면 여기냐 저기냐 복잡한 3법을 놓고 헤맬 일도 없습니다. 물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도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어느 곳에 내가 중점을 두겠다는 아웃라인을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합류 지점에 플라스틱 분리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합류하는 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차량의 궤적을 제한해 주는 겁니다. 청약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만의 도전 궤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방향에 보다 더 중점을 두겠다, 이런 윤곽 없이 분양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도전하시게 되면 돌아오는 건 낙첨의 쓴잔뿐입니다. 내 집 마련에도 일종의 작은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원자력의 파워,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원자의 반복적인 움직임 때문이죠. 같은 루틴으로 본인이 움직이면 가속이 붙습니다. 가속이 붙으면 파워가 생기게 되죠. 우리의 도전 역시도 일정한 자기 룰을 정해서 그 룰대로 도전하게 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10월 과천 민영이냐 11월에 위례 공공이냐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내가 도전해야 할까라는 플랜을 세우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틈새 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르테스 미소지움이나 자이르네 같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 중심에 나온 소규모이지만 알짜 같은 신축 아파트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이참에 나는 틈새를 노리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좋은 전략입니다. 물론 물량이 너무 적은 관계로 가점 경쟁력이 되시는 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특별 공급이 있는데 자이르네는 특별 공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일단 특공으로 아르테스의 틈새를 노리겠다, 아니면 가점으로 자이르네의 틈새를 노리겠다는 방향을 설정하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틈새의 강점은 바로 의외성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르테스 미소지움 강동에서도 입지가 좋습니다. 대놓고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좋은 척하는 정말 알토란 같은 곳이죠. 자이르네 강남 아닙니까? 입지가 어떠냐고 묻는 것이 무색합니다. 왜냐하면 서초동은 이름 그 자체가 입지 아닙니까? 그래서 틈새 청약을 통해서 의외의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곳입니다. 세찬 주된 물줄기를 따라가다가도 완만히 흐르는 지류에 이르러서는 주변에 멋진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규모 청약도 도전하시면서 게릴라식으로 소규모 청약, 틈새를 노리는 도전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나는 아예 차별화를 가지고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곳으로 도전장을 내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베일리가 어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퇴짜 맞았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이유에 있어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강남 중심이라 분양가가 비싼 곳인데 지금의 정책 기조대로라면 그들이 원하는 평당 5,700만 원은 힘들 듯 합니다.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 억울하겠지만 청약자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어느 정도 현금 동원이 되시는 분들은 원베일리에 도전하는 차별적인 전략을 써도 좋습니다. 이곳은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가점과 현금 동원이 되시는 어느 정도 리스트가 자연적으로 추려지는 경쟁률을 보일 것입니다. 물론 경쟁률 높을 것입니다. 얼마 전 삼성 월드타워 공매로 나왔잖아요. 경쟁률이 145대 1을 넘었어요. 모두가 다 너무 비싸서, 그리고 실거주하기 불편해서 잠재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고 등등의 이유가 많았지만
하지만 결과는 치열한 경쟁률이었습니다. 강남 불패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도전하신 거겠죠. 차별화된 도전을 하겠다는 분들 원베일리에 청약을 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약간 눈높이를 낮춰서 무조건 서울 고수라는 깃발을 내리고 남양주로 건너가서 이후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는 별내자이에 도전을 하겠다는 분들의 선택도 괜찮습니다. 별내 신도시 주변으로 왕숙, 갈매지구의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올 예정이라 앞으로 별내자이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별내가 먼저 정착을 하면서 그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는 먼저 깔고 앉는 것이 주군이 됩니다. 3기 신도시는 시간을 필요로 하죠. 3기 신도시가 그렇게 시간을 먹고 자랄 때 이미 별내는 주군이 되어서 이 지역을 평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옆으로 교산이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의 스타라고 말하는. 그래서 굳이 서울을 고수하지 않아도 향후 좋아지는 교통 입지로 변방이 얼마든지 중심화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로 어떤 선택지를 택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복잡할 때 단순한 해법을 찾으세요. 첫째, 내가 정말로 원하는 곳인가? 둘째, 내가 결정한 것에 후회가 없을 곳인가? 셋째,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인가? 이 세 가지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여러분의 청약 도전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전기가 늘 성공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